큰맘 먹고 리프팅을 하러 병원에 갔는데 네. 자기는 효과를 잘 못 봤다 하는 후기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게 병원마다도 좀 차이가 있나요? 되게 미묘하고 핵심적인 질문인데요. 저는 라고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부를 꿰뚫어보는 피부인사이드의 내분비내과 전문의 한성민입니다. 시청자분들이 리프팅에 되게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리프팅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래요? 네, 요즘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저 리프팅 시술 어떤 걸 받을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자, 시술을 결정하기 전에 왜 시술을 받으시는지와 환자분의 주된 노화의 패턴을 저는 먼저 의논합니다. 얼마 전에 제 후배 어머님이 오셔서 2달 후에 아들 결혼식인데 사돈어른보다는 좀 젊어 보이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셨고, 어머니 얼굴의 중안면과 하관에 피하지방이 많고 이중턱과 팔자주름이 두드러져서 인모드와 슈링크를 같이 시술해 드렸습니다. 결혼식 당일에 한층 슬림한 V라인으로 아름답게 단장하신 어머님은 너무 만족하다며 고마움을 표현하셨고요. 피부는 가장 바깥쪽에 표피, 그 안쪽에 진피로 나누어지고 진피 아래는 피하지만 그 아래쪽에 또 근육층이 존재합니다. 노화는 침대 스프링과 같은 역할을 하는 진피의 콜라겐, 엘라스틴의 감소로 발생하며, 첫째는 진피 탄력이 떨어져서 잔주름이나 표정주름이 악화되는 현상이고요. 둘째는 중력의 영향을 받아 처지는 눈밑고랑, 또 팔자주름, 마리오네트 주름, 이중턱 등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첫째, 진피 탄력이 떨어지는 얼굴 전반의 노화는 단극성 고주파, 즉 서마즈나 올리지오, 덴서티, 텐서마 같은 탄력 장비가 우선되어야 하고, 둘째, 얼굴의 하관 부위의 처짐에는 하이프라는 초음파 장비인 울세라, 슈링크, 더블로 같은 장비를 선택합니다. 첫째 탄력, 둘째 처짐에 동시에 작용하는 인모드는 양극성 고주파와 고전압 전류의 두 가지 메커니즘으로 주로 얼굴 하관의 탄력과 리프팅을 동시에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화는 현실적으로 한 가지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므로, 탄력 장비는 얼굴과 목의 전체에 주기적으로, 또 하이프나 인모드는 중안면과 하관, 또 턱을 중심으로 즉각적인 리프팅의 효과가 필요할 때 시술하시라고 권유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동일이기 전의 장비를 자꾸 반복해서 받으시는 사례가 꽤 있습니다. 즉 울세라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슈링크 또 더블로를 반복해서 받는 건 아무래도 효율이 떨어집니다. 각기 다른 메커니즘의 장비를 내 얼굴과 부위와 또 비용에 맞게 계획적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또 탄력 시술과 리프팅은 운동처럼 평생 꾸준히 해야 하는 습관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둘 다 중요해서 병행해야 하듯이 탄력과 리프팅은 같이 잡아야 할 두 마리 토끼입니다. 운동도 요가, 필라테스, 헬스, 배드민턴 등 뭘 할지 망설이기만 하고 시작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자, 뭐라도 선택해서 빨리 시작해야 하고 상황이나 기호에 따라 바꿔가는 것처럼 탄력이나 리프팅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시작해서 나이와 얼굴 상태에 맞게 다양하게 시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 제가 이전 콜라겐 편에서 하루 한 잔 커피 값을 아끼면 1년 리프팅 시술 비용은 충분히 모을 수 있다고 했죠. 원장님, 그러면 그렇게 조금씩 돈을 모아서 큰맘 먹고 리프팅을 하러 병원에 갔는데 네. 어떤 사람들 후기를 보면 자기는 효과를 잘 못 봤다 하는 후기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게 병원마다도 좀 차이가 있나요? 되게 미묘하고 핵심적인 질문인데요. 저는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하더라도 각기 다른 완성품이 나오는 것과 유사합니다. 특히 탄력과 리프팅은 고주파, 초음파로 진피, 피하지방, 근막 등 얼굴의 깊은 곳에 열을 전달하는 원리로 시술을 하는데요. 따라서 시술자가 충분히 사전에 얼굴의 구조와 분포를 분석하고 어떤 에너지 출력으로 어느 부위에 얼마나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빠른 회전을 위해 짧게 마취를 하고 낮은 에너지 출력으로, 자, 충분한 시간을 시술하지 않는 병원은 당연히 그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대본에는 없는 질문인데요. 하지 마세요. 원장 시술하시는 분들의 실력은 어떤 경험이나 어디서 수련한 걸로 좀 결정이 되나요?
시술자의 사실 경험과 능력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그 시술을 숙지를 했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환자분을 상대로 시술을 해봤느냐, 그리고 시술을 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스스로 검증하고 판단했느냐가 결국은 어떤 시술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써마지랑 올리지오를 봤는데 가격 차이가 거의 2배씩 나더라고요. 좀 어떤 걸 선택해야 좀 가성비 좋게 효과를 잘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그것도 고민인데요. 자, 같은 단극성 고주파라도 외국산 장비인 써마지보다는 올리지오, 덴서티 텐서마 같은 국산 장비의 비용이 약 한 50%에서 70%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 하이프란 초음파도 외국산 울세라보다는 슈링크, 더블로 같은 국산 장비 비용이 저렴합니다. 자, 효과적에서 절대적으로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외국산 장비의 효능이 조금 더 우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노화는 평생 감당해야 될 과제이므로 장기간에 걸친 마스터 플랜으로 첫 해,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내 피부의 콜라겐을 지키기 위한 투자를 꾸준히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노화의 부위나 속도에 따라 한 가지 장비에서 두 가지, 세 가지 기능을 혼용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외국산 오리지널 장비도 시술 후에 5, 6개월이 지나면 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비용으로 써마지를 1년에 한 번 맞는 것도 좋지만 올리지오를 6개월 간격으로 2번 받아서 효과가 떨어질 때쯤 부스팅을 시켜주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자, 안면의 중안과 하관, 턱의 처짐이 고민이라면 그 부위에 올리지오 600샷 대신에 300샷을 받으시고 인모드나 슈링크 같은 시술을 병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 특정 부위에 속건조나 잔주름이 문제라면 해당 부위에 써마지나 올리지오 300샷 그리고 거기에 주베룩이나 리쥬란 같은 스킨 부스터를 활용하는 것도 한목적입니다. 병원에서 리프팅 시술을 받고 좀 그 시술 효과를 최대한 좋게 하기 위해서 집에서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고주파와 초음파는 주로 피부 깊숙이 열을 전달하는 시술이므로 당일 찬물 세안은 피하시고요. 시술 후 일정 기간은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자외선에 민감할 수 있으므로 항상 강조드리는 보습제와 자외선 차단제를 틈틈이 자주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음주 흡연 및 불규칙한 식사, 수면은 콜라겐의 형성을 방해하므로 줄여주시고요. 그 외 물을 수시로 충분히, 그리고 두부나 콩, 닭가슴살, 생선 등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건 피부의 콜라겐 합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두 번 시술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효과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스스로 실천해야 될 리프팅이 있는데 바로 광대 승천입니다. 한국인들은 특히 무표정하고 입술을 앙 다물고 입꼬리와 턱을 내려서 모니터나 휴대폰에 집중하는 시간이 많은데요. 바로 그 표정이 팔자주름, 입가주름, 이중턱을 악화시키는 요인입니다. 따라서 턱을 들고 광대, 즉 안면 중앙 근육으로 입꼬리를 살짝 올려주려 노력하는 건 그런 주름과 처짐과 노화를 방지하는데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의식적으로 매 순간 그런 표정을 짓는 건 매우 어려우니까 한때 즐거웠던 순간, 그리고 미래의 희망적인 생각을 늘 잃지 않는 습관이 매일의 몸과 마음과 얼굴의 노화를 막는 진정한 삶의 리프팅입니다. 이상 피부의 탄력을 꿰뚫어보는 피부인사이드의 한성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